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덱스 프로젝트는 덴마크에서 2002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벌 및 지역적 과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삶과 또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2002년도에 만든 표현인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자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디자인은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면서 또한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증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생산되었는지까지 고려합니다. 이러한 척도를 이용해서 그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제품이 아름다운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생산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질문들은 어디에서 또 어떤 조건상에서 해당 제품이 만들어졌으며 유기농인지 또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올바르고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시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디자인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을 자신들의 활동에 적용을 한다라면은 사회적인 가치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2005년도부터 인덱스 어워드라는 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디자인 상으로서 수백 명의 디자이너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의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세계로부터 그간 1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현재는 9번째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통적인 디자인 대화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신체, 집과 일과 놀이,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즉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짚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상용 드론 배달 시스템으로서 필수적인 의약품들인 혈액이나 백신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리콘밸리의 짚라인이라는 회사가 루안다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서 루안다의 220만 명의 시민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을 15분에서 35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짚라인 드론의 경우에는 유효하증이 1.5kg이고 운용 범위가 150km이며 24시간 내에 500건의 배달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짚라인에게 필요한 의료품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품은 안전한 물류센터에서 신속하게 포장이 되어 비행 준비가 완료됩니다. 몇 분 안에 의료 종사자들은 자신의 주문이 접수되었고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건축 산업에서 있었는데요. 건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재활용과 또 사용자들에게 해로운 부작용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족적을 가진 산업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줄이고 물질 오염을 줄이고 지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또 서늘한 기후 모두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는 버섯의 뿌리 네트워크인 균사체에서 나오는 환경 재생적이고 자연적인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사체 단열재는 건설업계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다른 부문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분해 불가능한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내충격성이 높고 또 보호 가치가 뛰어나며 최소한의 리소스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파이시스라는 것으로서 발광 LED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부들이 비표적종을 퇴치하면서도 어획 허가를 받은 크기의 어종을 유인할 수 있는 발광 LED 장치입니다. 파이시스는 어부들이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파장, 강도, 평광, 심지어 빛의 삼광 패턴을 쉽게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대구잡이에 좋고 파란색은 고등어잡이에 좋은데요. 이 파이시스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낚시 도구, 특히 그물과 현대적인 어업 작업 방식의 일부로서 쉽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다양한 지리적인 환경에 쉽게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위해 어부들과 직접 협력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사용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제대로 결합이 돼서 디자인이 이 기술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Algorithmic Justice라는 것으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AI 시스템의 경우에는 채용과 또 의료의 질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서 용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AI 도구들이 큰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의 시민의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견제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던가 규제되지 않는다라면은 AI 시스템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능력주의 및 다른 형태의 차별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AI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또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AI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가 정책 이반자 및 산업 종사자들이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 해악들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술이 꼭 최첨단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 재료들을 사용한 페이퍼 퓨지라는 것인데요. 불과 20센트밖에 들지 않는 수동 원심 분리기입니다. 전통적인 원심 분리기와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분당 수천 회의 생체 샘플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말레리아, HIV, 결핵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사실 원심 분리기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면은요.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 퓨지 같은 경우에는 혈장을 혈액 샘플에서 분리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샘플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90초 만에 표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페이퍼 퓨지가 널리 사용이 됐을 경우에 질병은 더 빨리 진단되고 치료가 됨으로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의 감소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센트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업과 또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으며 공정한 활동을 펼치는 데에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자신들의 정책과 활동 절차에 통합함으로써 사람과 산업 및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과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들과 절차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삶과 또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이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복잡한 과제들인 세계화, 디지털화,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STEM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STEM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혁신 능력, 비판적 사고와 같은 것은 미래를 수용하고 또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스 tif톤과 함께 저희는 지난 2년간 STEM의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수업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칠레, 페루,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에서 현재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 방식은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보았을 때에 실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즉 공감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간 팀워크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평가하고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덱스 프로젝트의 수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사들에게 디자인 사고의 다양한 단계를 안내하고 또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도구와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저희의 주요 도구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컴파스, 나침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컴파스는 교육 과정 촉진의 세 가지 기본 역량을 통합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문제 해결 도구입니다. 어떤 도전이든 컴파스는 여러분이 구체적인 행동 방법 기술로 A에서 B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사고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을 통한 더 나은 사회적 가치 창출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제품의 소비와 생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태뿐만 아니라 영향과 맥락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는 더 개선이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삶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은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 기술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분명히 좋은 도구이죠. 그렇지만 기술은 모두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며 인종차별주의, 능력주의 등과 같은 차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 정부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디자인을 함께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템 교육이 필요하며 이 스템 교육과 디자인 띵킹이 결합이 되었을 때의 비판적인 사고, 혁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및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좋은 우리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어워드는 왜 중요할까요? 인덱스 어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한 디자인 어워드이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 몇 년간 수천 건의 후보작을 보았습니다. 6번째 사이클에서 저희는 11,000건 이상의 후보 이 프로젝트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덱스 어워드는 희망의 횃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의 우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일반적인 디자인 어워드와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인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또는 서비스 디자인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는 반면 저희는 모든 삶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삶, 일, 놀이, 학습, 지역사회, 즉 모든 삶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 부문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차별화 요소인데요. 저희는 하얀 찻잔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해결이 된 문제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즉 사람들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어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본선 지출자와 또 수상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어워드가 종료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해 연도의 본선 지출자 수상자들과 일할 뿐만 아니라 전해 연도의 수상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에 또는 어떤 회사와 무엇을 진행할 때에 이 수상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어, 예술, 문화와 온라인 전시를 할 때에도 어떤 주제나 트렌드에 맞는 본선 진출자 전년도의 수상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상자들을 인덱스 어워드 동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할 때에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수상자들의 사례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삶의 솔루션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상 사례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전 수상자들과 계속 협력하는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덱스 어워드의 동문들을 결합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3년도의 수상자와 2021년도의 본선 진출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덱스 어워드뿐만 아니라 저희의 수상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덱스 어워드는 단순히 저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고자 하며 또한 본선 진출자 수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수 사례들이 현실에서 이행되고 실천되도록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노력들에는요, 저희가 전시와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저희는 수상 프로젝트들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인덱스 프로젝트에서는 두 가지의 영향 투자 마이크로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들 프로젝트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수한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적인 시각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수상자들 그리고 본선 진출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트레이닝을 제공해 줄 때도 있고요. BCG와 같은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실상 모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선 진출자 또는 수상자 프로젝트들은 모두 다 실질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컨셉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컨셉만으로는 절대로 수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프로토타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단순히 아이디어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이디어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상을 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질적이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들을 더 진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자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